이 시점에서 언론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접종률 70% 3년 걸린다던 언론 반성하고 있을까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초기에 나왔을 때 언론에서 마치 불안한 백신이다라는 불안감을 좀 조장을 했고, 두 번째로 이상 반응을 과장해서 전달을 했고, 또 세 번째로 백신의 정치화에 주도적으로 나선 게 바로 이 언론들이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꼬집고 있거든요. 자, 70%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언론들의 태도 지금까지 어땠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각자의 의견 뭐 주실 거 있으면 좀 주실까요? 사실 진짜 할 말 많은데요. 예. 이제 이 기사 제목을 제가 봤을 때 좀 잔인한 기사다. 왜냐하면 이 기사 제목을 보자마자 사실은 저는 진짜 밥벌이의 비루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기자질 그만둬라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진짜 사편을 한번 써야 된다. 그런 엉터리 기사 썼던 기자들. 자,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데요. 이스라엘은 다음 달 마스크 벗는데 우리 지금 접종 속도면 집단 면역에 3년 걸린다. 아마 이런 기사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조선일보 되고요. 기사입니다. 3월 19일자 기사고요. 네, 지금, 그리고 접종률이 이스라엘 61%, 미국이 32%인데 한국이 2%, OECD 37개국 중에서 35개국 백신 전쟁 완패.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한국경제 4월 8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좀 화가 났던 기사가 아스트라 백신 하나에 목매이는 K방역의 처량한 신세. 이거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네. 조선일보에서 아마 사설로 그 제목으로 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3월 달이었는데. 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고령자 중심으로 좀 더 우리가 빨리 공격적으로 2월부터 시작했으면 살릴 수 있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70% 백신 접종 달성하는 시점도 지금보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더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접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발목 잡았던 분들은 사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때 백신 접종했으면 요양병원 집단 감염 많이 막아서 많이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백신 공급과 관련된 이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백신을 확보해가지고 공동체에게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전체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 상황에서 일종의 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들을 이 언론들이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발목 잡는 기사들 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은 언론계에 종사하시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많은 생각했죠. 많은 생각하면서 저는 느끼는 점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엊그제 제가 질병청장님하고 저하고 핑퐁하면서 그랬더니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목을 걸라 하면 목을 걸고 옷을 걸라 하면 옷을 걸어라 이랬더니만 우리 댓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설대우를 질병청장으로 보내서 지가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한 방송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저처럼 강력하게 질타를 하거나 저처럼 강력하게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면 안 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방송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방금 앵커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 질문으로 넘어가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언론의 태도. 이 언론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쓰거나 이런 논평이거나 이런 또는 사설을 쓸까 할 정도로 험악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떠시죠? 이런 언론에 휘둘리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시작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점을 거의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등을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언론이 이렇게 써대도 우리 국민 수준이 언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접종 수용성, 백신에 대한 수용성도 높고 정부가 요청드리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이러니까 전 세계가 델타 변이니 새로운 유행 상황이니 이러면서 몸살을 앓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론인은 아닙니다만은 언론의 행태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저는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실 저는 이제 방역 당국도 언론의 이런 보도를 약간 조장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언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그렇게 엉터리 보도들 쏟아낼 때 지금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상 반응은 화이자 백신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이상 반응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이자 백신 접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계속해서 설 교수님과 제가 목소리 높였습니다마는 방역 당국이 좀 더 뚝심 있게 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 여론을 견인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론을 견인해 가니까 3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목매난 한심한 K방역이라고 사설 썼던 조선일보도 어느 순간에는 백신 꼭 맞아야 된다라고 태도를 돌변한 예. 내용들을 우리가 중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는 방향이라면 방역 당국이 앞에서 나가면 시민들이 지지하고 그러면 엉터리 언론들은 질질질 끌려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 순간에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예. 그때 잘했으면 사실은 지금 70% 한 번 접종 달성하는 속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 정도로 앞당길 수 있었고 한 7, 8월 정도로 앞당길 수 있었고 백신과 관련된 그 많은 소모적인 논쟁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논란이 굉장히 많을 때 거의 국내 유일하게 이 방송이 우리 프로그램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좋은 백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로비를 받았느냐, 너희들 돈 받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두 번째, 댓글에서 너희들 백신 접종해라. 심지어 너희 가족들 백신 접종해서 죽는 꼴을 꼭 보고야 말겠다. 이런 댓글들이요, 굉장히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방송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좋은 백신이다. 그리고 우리는 SK 안동 공장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접종을 그럼에도 해야 된다. 또 방역 당국이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때도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목을 걸라 하면 목을 걸고 옷을 걸라 하면 옷을 걸어라. 제가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러면서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어땠죠? 밀고 못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것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옵션을 다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접종하고 나서 백신의 방어 효과, 그러니까 항체 면역의 효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조만간 얘기할 겁니다만.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떨어지는 정도가 모더나나 화이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백신의 효과의 최종 승자도 어쩌면 우리가 욕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일 수도 모르겠다라고는 전문가들의 내리는 의견이 있고요. 항체 면역뿐만 아니라 세포 면역의 효과도,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전환하는 걸 막는 효과도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장기적으로 좀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상 반응도 화이자나 모더나의 신근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신근염 외에도 혈전과 관련된 이슈라고 할 만한 부작용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고려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옵션은 없는 상태고 노바백스는 아직 긴급 사용 승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이자야 모더나에게만 온전하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방역 당국도 예. 화이자 모더나에 대고 손가락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좋은 백신이고 이 정도의 이상 반응 수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위험이고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이 좀 예. 돌이켜보면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어쨌든 오늘 한 번 접종 70% 이상 달성을 눈앞에 두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시민들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아직 뭐 갈 길이 좀 남았으니까요. 언론의 앞으로의 행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할까요? 아직 뭐 종식 국면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상징적인 기사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칼럼을 쓰고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회사 이름을 걸고 저는 예.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기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10대 청소년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화이자 백신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장염, 심근염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홍콩은 비교적 방역 상황이 아직 좋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화이자 백신 접종을 12에서부터 17세에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당장 언론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30명 정도에게서 소위 이제 심근염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는데 30명뿐만 아니라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국자가 너무 많은 아이들에게서 심근염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은 당장 어떻게 했냐면은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은 일단 안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홍콩 당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심근염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지금 이것이 지금 나온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콩 당국은 12세부터 17세에 백신 접종을 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2차 백신 접종은 안 할 것 같고 심지어는 안 한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룬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을 아직 이제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자유로 이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 방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정이 막상 결정이 되었을 때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알고 결정하시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다고 하는 점 그런 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에서는 30명 정도가 나왔군요. 심장염 발생.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예. 30명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뉴스 기사를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뉴데일리 경제 기사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전문가들 임신부 독감 백신 접종 너무 일러 효과 우려.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이 임신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시기가 너무 이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행 양상을 보면 2020에서 2021년 시즌을 제외하고는 12월에 독감 유행이 시작이 됐고 인플루엔자 B형 유행이 증가되는 추세였다면서 3개월 수준의 효과를 반영해 판단하면 임신부 접종이 너무 이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병청이 1년 미만 동안 독감 백신 효과가 유지된다고 말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유행 시기와 비교해 너무 빠른 접종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팩트체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이제 마상혁 부회장의 말씀에 저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언제 유행을 하느냐 하면은 11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말 정도까지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유행 피크가 언제냐 하면은 12월, 1월, 2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피크인데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은 빠르게는 2주 후, 통상은 3주 부근 때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2월부터 피크라고 하면은 10월 말까지 정도에는 접종을 해야 결과 이제 보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는데 마 부회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예전과 백신 접종 일정이 다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불과 며칠이거나 한 달 정도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일종의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저는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일정과 관련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하나가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뭐도 들고 나왔느냐 하면은 독감 백신하고 동시에 맞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꼭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에 같이 맞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독감 백신과 다른 백신은 같이 접종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여태까지 해온 대세와는 예. 별 관계없이 이번에도 독감 백신 접종과 또는 코로나19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2, 3년 전에는 그러면 문제가 없었겠어요? 4, 5년 전에는 문제가 없었겠냐고요? 이분의 주장은 그거더라고요. 동시에 접종을 했을 때 각각의 접종에 대한 항체 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할 대규모 임상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이분은 그 마상혁 그 교수님은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가세요. 그런데 지금의 그 뉴데일리 기자는 이 마상혁 백신학회 부회장이라고만 하고 이분이 원래 전공이 소아청소년과 감염 전공이라는 사실 안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끔 해야죠. 이분은 소아청소년 전문이기 때문에 다른 성인 백신과 관련해서 논평을 할 만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인터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지 않아서 저는 이 기사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임신부 독감 백신 시점과 관련해서 왜 기사를 썼고 왜 마상혁 백신학회 부회장이 백신학회 부회장 이름을 걸고서 이런 논평을 했는지 그거 자체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지금 시점에 의미 있는 기사고 의미 있는 코멘트인지 자체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이거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학과 진실, 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질병청이 해온 거에서 마상혁 부회장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내가 논문이나 다 조사를 해보니까 데이터가 이래서 제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분이 뜬금없이 기존의 질병청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제기한다. 이거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불과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그러면 4, 5년 전에 백신 접종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까? 저는 마 부회장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사로서의 가치도 높지 않고 전문가의 코멘트라고 보기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코로나 특보 출연해야죠. 예. 코로나 특보는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하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에도 올바른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생방송으로 함께하니까 뭐 연휴 내내 하실 일 별로 없어서 심심하신 분들이나 코로나19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